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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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동엽 원장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최근에는 목이나 또는 허리 수술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통증 치료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인 4색의 이제 강의를 이제 세 번째 하게 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지난주는 파란색을 메고 왔고 오늘은 노란색을 메고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노란색 넥타이를 처음 맵니다. 노란색은 영광을 의미한다 그러는데 오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병원에 가야 되는 타이밍. 예, 보통 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언제 병원에 가야 되냐? 허리가 좀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쉬잖아요. 그런데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가야 되냐? 따라서 부제가 척수신경치료의 골든타임. 척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목숨 같은 그 중요한 척도 기준이 신경기능이에요. 뼈가 문제되는 경우는 시간이 많이 그래도 지나도 회복될 수 있는데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자, 전환을 해서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막 산으로 들러 나가고 싶으시죠? 이런 돛담배를 타고 싶지 않습니까? 최근에 바다를 보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자, 바다 보러 가고 싶죠? 바다 보고 가능하면 저는 돛담배를 타고 잠깐 이렇게 항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돛담배에 척추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예, 돛대는 척추입니다. 척추는 뼈대예요. 뼈대. 척추는 돛대다. 우리 몸을 세워주는 뼈대다. 자, 돛줄. 돛대와 돛대를 연결하는, 그래서 줄, 힘줄 또는 인대. 그죠? 그러면 돛이 뭘까요? 돛, 근육이죠. 그래서 척추 뼈만 튼튼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인대도 중요하고 근육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허리 환자가 많습니까? 사실 극심한 허리 통증을 지나갔지만 너무 통증이 심해서 회사에 못 나간다든지 학교에 못 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험이 있는 환자를 조사해 보면 인구의 90%예요.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허리 아팠다 지나가신 분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 예, 땅바닥 문화, 양반 문화, 온돌방 문화. 그래서 식당 가면 이렇게 땅바닥에 앉는 문화가 많죠. 그래서 척추랑 관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문화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 게 술, 담배예요.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특히 담배를 피시면 디스크라든지 물렁뼈에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디스크는 혈관이 공급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디스크를 수술을 해보면 디스크는 잘라도 피가 안 나요. 따라서 혈액 공급이 안 되고 뼈와 뼈 사이에 확산 작용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담배를 한 대 피면 뼈에서 디스크로 확산 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2주 동안. 그래서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해가지고 매일매일 공급을 받으면 재생이 잘 되죠. 근데 디스크 질환이 왜 많은 줄 아세요? 피순환이 직접 안 되고 뼈에 의해서 확산을 받기 때문에 피 공급이 잘 되는 조직들은 빨리 잘 회복이 되는데 디스크는 뼈의 확산 작용 때문에 먹고 살거든요. 회복이 그나마 덜 되는 조직인데 술, 담배를 많이 하시면 병이 더 진행해버리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공급을 받는, 자기 스스로 말씀을 보든 주변에 자기한테 공급을 줄 수 있는 환경, 예배 환경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술, 담배 같은 영적 술, 담배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고령화 시대니까 척추 질환이 많으시겠죠? 연세를 많이 드시니까 60, 70, 80 이제는 뭐 청춘 같아요. 허리 디스크는 왼쪽 보시면 정상 디스크, 약간 나온 디스크, 뒤로 흐른 디스크, 쭈글쭈글한 디스크, 얇아져 있는 디스크. 여러 가지 양상인데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추간판이 디스크예요. 한국말로 디스크를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뒤에 노랗게 지나가는 것이 신경이고 이것이 눌리게 되면 볼록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돼요. 그러면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고 다리가 저려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우리가 보통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렇게 허리 디스크 탈출 또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말랑말랑해요. 저기 떡처럼. 근데 딱딱하게 굳어가면 새카맣게 변성이 되고 밀려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이런 특히 어르신들, 남성들, 나 허리 하나는 자신 있어. 성경에도 허리에서 난 자식 이런 표현 나오죠. 그렇죠? 어느 누구의 허리에서 난 자식이다. 이런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자신감의 원천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어. 내 인생은 자신감이 넘쳤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여러 가지 잦은 외상, 안 좋은 습관. 외상이라 그래서 저렇게 교통사고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서울이라는 큰 돌덩어리 위에서 살지 않습니까? 자, 예전에는 풀숲이 있어서 풀숲에서 뛰어다니고 진동이 다 흡수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하철 타죠. 자동차 타지요. 지하철 가보세요. 학생들 스마트폰 끼고 앉아가지고 덜렁덜렁 하면서 목 척추가 다 망가지면서 진동에 노출되고 이 도시라는 큰 돌덩어리 위에서 건물이라는 큰 돌덩어리 위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사소한 외상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고정된 자세. 뭐 아이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여러 얘기 들으셔보셨을 거예요. 또는 이런 것 중요합니다. 너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운동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60대 이상 어르신들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더 스포츠 손상. 운동을 하셔서 잘하면 약인데 못하면 독이에요. 운동 과다. 너무 운동을 많이 해요. 또는 노화, 그렇죠? 관리 안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건강한 허리 대 노화된 허리. 자, 이제 제 강의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MRR 판독되죠? 네.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대나무처럼 보이죠? 뼈와 뼈 사이에 하얀색 디스크가 보입니까? 네. 와, 요거는 뼈고요. 요 하얀 게 다 디스크예요. 요게 신경이고, 요거는 신경물이고 하얀 거는. 요 배꼽이 여기 있죠. 전부 다 화이트 디스크죠. 그러니까 대나무로 따진다면 마디마디가 다 하얀색인데 오른쪽은 어떠세요? 눈에 들어오죠. 밀려 나왔죠. 신경 통로가 좁아졌죠. 화이트 디스크가 정상이라면 블랙 디스크는 탈수된 디스크, 노화된 디스크예요.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인절미가 오래돼서 말랑말랑 먹기 좋아야 되는데 딱딱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블랙 디스크가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예요. 그런데 3개월의 원칙을 지키세요. 가벼운 주사, 좋은 약. 저는 한의사는 아니지만 가벼운 침 치료는 좋을 것 같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가벼운 증상들은 가볍게 3개월을 치료하는데 3개월이 됐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검사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왼쪽은 엑스레이, 가운데는 CT, 오른쪽은 네. 자, 여러분은 영상의학적인 그런 제 강의를 다 들으시면 뭐 판독은 그냥 우습게 하실 것 같은데요. 성경도 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통독하시길 바랍니다. 네, 보면 볼수록 보이는 만큼 많이 압니다. 성경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통독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것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 처음에 통독할 때는 지루해서 막 졸립죠. 창세기 재밌다가 민수기 가면 막 미치죠. 민수기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아는 만큼 여러 번 하다 보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주사 치료를 하면 뼈 주사 맞지 마라. 스테로이드 너무 뼈가 삭는다. 무조건 주사는 안 좋다. 자, 1번. 뼈 주사. 뼈에 맞는 주사가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이 맞으면 안 좋아요. 스테로이드도 너무 과다하게 노출되면 뼈가 실제로 삭아요. 따라서 1년에 한 몇 차례 정기적으로 적정 용량은 괜찮아요. 스테로이드 자체가 완전히 독약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도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적절한 스테로이드 사용은 나쁘지 않은데 무분별하게
이 병원 원장님 가서 맞고 이 병원 맞고 쇼핑 이 병원 맞고 이 병원 맞고 이 병원 맞으면 안 돼요. 이 선생님이 이쪽에서 치료하는 거 모르시겠죠? 네. 따라서 그거는 절대로 많이 맞으시면 안 된다. 주사는 그래서 무조건 안 좋진 않고 적절하게 맞아야 된다. 척추 치료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경과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만 치료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게 신경 쪽 치료도 중요하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통증 발생 2주 정도 보시고 무조건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지면 운동하세요. 제가 나중에 더 알려드릴게요. 계속 강의가 되면서 운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차도 없어. 몇 주 되면 정밀검사. 진단되면 시술이나 주사나 정 안 되면 수술이죠. 그러니까 걸러 치료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이 수술입니다. 네. 왼쪽처럼 못을 많이 박는 경우가 있죠. 뼈가 부러진 경우도 저렇게 박고 오른쪽처럼 주사나 저런 내시경으로 보는 시술도 있어요. 자, 또 아이가 나왔습니다. 네, 예쁘죠? 옛날 생각나시죠? 네. 저렇게 원형이 좋습니다. 원형. 창조의 원형이 그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형을 다시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인생의 시간인데 언제 병원을 가야 될까?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을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읽으십시오. 자, 1절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벌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지혜롭게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건강도. 자, 더 가봅시다.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2011년도에서 17년 대비 심평원에서 보고했는데 25만 명 증가했어요. 7, 8년 사이에. 협착증도 58만 명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럼 수술해야 될까요? 95%는 아닙니다. 그런데 5%에서는 수술해야 돼요. 자기가 저 빨간 사람이면 그냥 뭉개면 될까요? 제가 뭉갠다는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CT에서 와서 제 일상 용어라. 그런데 95명 안에 드는데 빨간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적절해야 된단 말이죠.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적절한 때를 알아야 돼요. 적절한 때. 자, 38세 여자 환자예요. 승무원이에요. 항공사. 어떠세요? 이제 판독 막 되네? 어머 나오네. 여기 보세요. 신경이 줄기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마비가 돼서 발목을 못 들어요. 승무원이 하이힐도 신고 활동도 많이 하는데 활동이 되겠습니까? 저 정도면 신경 손상이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발목이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수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가볍게 하는 수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이든 또는 현미경으로 가볍게. 그래서 하고 난 다음 사진 보세요. 어떠세요? 그나마 좀 낫죠? 그러니까 하얀색 폭포수가 신경줄기 폭포수가 내려가지요. 발목이 올라왔어요. 이 사람은 골든타임을 지켰어요.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골든타임을 지켰으니까 적절한 때에 한 거예요. 이분을 6개월 뭉개요. 전문 용어로.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수술하면 저 신경이 돌아올까요? 네,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검사와 정밀 검사 해야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디스크가 터졌냐. 왼쪽 그림 보세요. 저렇게 저쪽으로 누리는데 가운데로 누르네. 디스크가. 그죠? 네. 뭔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신경을 쫙 누르죠. 네. 요거는 더 바깥으로 누르죠. 네.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 방향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척추는 척추 타워예요. 예를 들어서 1층부터 20층까지 있는데 10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소방서가 현관문 앞으로 들어가서 10층에 올라가서 불을 쏴야죠. 10층에 불이 났는데
1층 현관문에다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집니까? 위치를 봐야 돼요. 타이밍, 어떤 거 해야 될지, 어느 위치로 해야 될지. 단계별 치료, 3개월의 원칙 기억하세요. 1단계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 권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자, 꼬리뼈로 접근을 해요. 자, 척추라는 빌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꼬리뼈예요. 자기 꼬리뼈 만져보세요. 항문을 만지지 마시고 항문 위에 있는 꼬리뼈 만지면 온폭 들어갔어요. 거기가 척추 타워의 정문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꼬리뼈로 내시경이 올라가는 시술도 있고 또는 옆에는 이제 안 만져지는데 옆으로 난 창문이 있어요. 빌딩의 창문으로 들어가는 거기를 추간공, 뼈와 뼈 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창문으로 들어가는 기법이 있고 또 뒷문이 있어요. 각 층마다 뒷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위치마다 다 달라요. 이런 치료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 파도가 치면 파도 위로 가도 안 되고 파도 밑으로 가도 안 되고 저 서핑 한다 그러죠. 이게 서핑 탄다 그러죠. 이 홀을 서핑 홀이라 그래요. 이 서핑 홀로 쫙 들어가야지 신나게 서핑을 하잖아요. 척추 치료가 똑같아요. 저렇게 서핑 홀로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제가 좋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도서 말씀대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치료, 그렇죠?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병원 광고 많죠.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한방이 맞는지 양방이 맞는지. 내게 맞는 치료와 척추병원이 뭘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 1번, 일단은 2군데 정도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2군데 또는 2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요.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직접 의사 선생님들 이 프로 많이 안 보시죠? 좋은 의사 선택법? 자기를 만져주냐 안 만져주냐. 자기를 만져서 눕혀서 또는 세워서 만지고 꺾어보고 하는 만지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촉진. 네. 너무 만져도 안 되죠. 요즘 오해받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간호사 입회하에 간호사 입회하에 잘 진찰을 해야 돼요. 진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수술부터 너무 권하는 건 안 좋은데 또 진정성을 가지고 급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치료법을 하지 말고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좀 기관이나 선생님을 보시는 게 지혜로울 수 있어요. 1년 내내 한 설교만 하는 목사님 교회 가면 힘드실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복된 이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경고를 주는 설교도 필요하거든요. 적절하게 그런 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다시 질문. 완치되나요? 거의 안 돼요. 관리예요. 당뇨가 완치가 되나요? 당뇨는 평생 조절하는 거죠. 당뇨 인슐린 한 달 맞으면 당뇨 완치됩니까? 당뇨 혹시 있으신 분? 와, 다들 건강하시네요. 요즘에 환자 10명 중에 4명이 당뇨 환자예요. 그러니까 당뇨 한번 생기면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약을 맞든 인슐린을 맞든 뭘 하든. 척추 질환이 완치의 개념이 아니고 관리의 개념입니다. 관리.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생활 습관과도 연관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술, 담배 얘기도 했죠. 그다음에 당뇨성 질환, 근육, 양 이런 것들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따라서 자, 시술을 하든 수술하든 재발을 방지하는 해법이 뭘까요? 자세를 바꿔야 돼요. 자세. 생활 습관의 자세, 영적 자세. 그래서 영적으로 공급을 잘 받고 양육이 잘 된 분들이 세상 나가서 술, 담배나 또는 세상 하는 사람들 그대로 하는 생활 습관이나 그런 데 젖어 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장수의 지혜가. 따라서 이상하게 연관이 많아요. 신경과학 계통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문득문득 주시는 공급이 있어요. 따라서 뭐 이렇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치료를 해야겠죠. 그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골든 타임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 혼자 이렇게 혼자 지혜로운 척 할 수 있나요? 네, 안 돼요. 절대로 혼자 안 돼요. 제가 혼자 이렇게 신경외과 수술 배웠겠습니까? 예, 머리 수술하는 거 수천 번은 더 들어갔고요. 척추 수술하는 거 수천 번은 더 봐서 의과대학 나와서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군대 갔다 와서 강사하고 전임하고 교수하고 다 축적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이거를 처음부터 나가지고 나는 이제 이마에 척추 나는 신경외과 의사하고 제가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너무 지금 나 수술 잘해.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난 나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기억을 못하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허망한 걸 쫓아가서 안 좋은 습관으로 가고 안 좋은 습관으로 가다 보니까 네, 몸도 망가지고 네, 정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없는 게 아니고 약간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의사는 여기 있던 디스크가 밀려 나왔잖아요. 요걸로 그냥 빼내주는 거지 요거를 낫게 하는 게 의사가 아니고 눌려있는 걸 풀어주기만 하는 거지 신경이 회복되고 생명력을 갖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따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 가지일 뿐이에요. 그렇죠?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과 딱 붙어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